오늘 이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1년을 되돌아보는데요. 그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 장비 섹터가 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서울경제TV 주유소 플랫폼에서 복구왕을 만들어 주었던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바닥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저점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22년도에는 통신 장비 섹터를 그래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방송을 통해서 이 차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들은 이러한 추세선상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우리 주가 지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들, 코로나 팬데믹 구간들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 구간들을 깨지 않고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동일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볼 때 좀 크고 넓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앞으로도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작전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작전 리포트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3월 15일 주간에도 다루었고요. 5월 3일 주간에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9월 6일 주간에도 다루었는데 이 작전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러한 점들을 좀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5일 주간에 배터리 셀 업체 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기업의 특징은 배터리 분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분쟁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합의가 서로 윈윈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포에 사도 좋을 sek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는 수익이 나는 기업들을 보시고요. 배터리의 성능 혁신은 소재로부터 나옵니다 하면서 첨보와 LNF 등 소재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셀 업체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 혁신,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끝으로는 이제부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고밸류 기업이 아니라 이 정도 기업은 지금 이 구간에서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처음으로는 셀 업체, 두 번째로는 소재 업체,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저렴한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좋은 수익들을 거둔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배터리 소송전에 있어서 결국 서로가 윈윈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3월 15일 배터리 분쟁과 공포, 우려가 한창일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국내 재판에서도 관련한 대법원 판결 직전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공포 구간에는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사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장기적 관점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맞아떨어졌을 때 혹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사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작전 리포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드렸고요. 우리의 매매 작전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5일자를 세로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을 세로선으로 그어놓고 그리고 차트를 그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양사 모두 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혹
ICT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에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양사 모두 다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그래도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3월 15일자로 돌아가 보면요. 3월 15일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어떻게 흐름들이 바뀌었느냐. 3월 15일자 말씀을 드렸고 추세상 저위험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추세상 저위험 구간은 이런 흐름들로도 잡혀질 수 있고요. 장기 추세선으로도 이런 흐름들로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들은 바로 회복을 했던 흐름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국내에서 그간 재판을 통해서 있었던 합의 소식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2024년도까지는 배터리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 캐펙스 투자 확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결국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들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으로 탈출을 하시거나 또는 좋은 수익으로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3일과 4일 수요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공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추세상, 차트상,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노력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지금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화제권으로 기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하루아침에 20년의 업력으로도 화제가 제로가 아닌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배터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셔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속도가 줄어들고 불이 나지 않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성능이 나오고 한번 충전으로 오래 가거나 충방전을 반복해도 배터리의 수명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 업체들의 기술력을 좀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첨가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모든 이슈들이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배터리 회사들의 화제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충당금 이슈가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소송 분쟁이 해결이 되었고요. 배터리 내재화, 파워데이발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이 이슈를 다루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회사의 IPO를 통해서 팟빵 안에 팥이 없는 안고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화학이 될 텐데 LG화학에 대해서는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TF 자금들이 결국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한 자금들인데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을 시켜버리면 ETF 자금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LG화학이나 SK온,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매도가 일어나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대해서는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 조금 바닥을 잘 찾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모든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에 대한 물적 분할 이슈가 없는 기업이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그간 줄곧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제 소결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IPO 때문에 주가의 바닥이 어디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속상하신 일들이 국내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IPO에 대해서 현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하게 대형 IPO 이슈가 지난 이후에 천천히 2차 전지 섹터를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